지금부터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방식을 한번 쉽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카페를 창업한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하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품목만 파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변동비, 고정비, 이 공원이익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변동비는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제품을 한 단위 판매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판매할 때마다 드는 비용, 혹은 생산할 때마다 드는 비용. 그러니까 수량이 이렇게 늘면 늘수록 같이 올라가는 비용이죠. 제품을 한 개 만들 때 100원이 드는데 두 개 만들면 200원이 드는. 그게 거의 비례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을 이제 변동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가 약 400원, 컵 빨대는 약 100원에서 한 500원이 변동비라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 고정비는 생산하고 상관없이 혹은 또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하고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판매량이 늘든 안 늘든 그냥 항상 고정인 비용인 거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판매량이 이상이 되면 이렇게 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간 안에서는 요거 이제 거의 비용이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이제 고정비라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생 2명을 쓴다 한 300만 원, 뭐 임차료 월에 한 3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다음에 공원이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공원이익이란 개념은 말이 조금 공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회사 이 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이런 고정비 있죠. 이 고정비를 이제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익이 이 고정비의 발생을 좀 커버한다 해서 그 고정비의 커버를 좀 공헌한다 해서 공헌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헌이익을 한번 구해보면 이 카페에는 이렇게 돼요. 아메리카노 한 잔 만드는데 500원이 들죠. 그리고 판매 단가는 이거 2,500원이에요. 2,500원에서 변동비 500원을 빼면 공원이익은 2,000원이죠. 이거 약간 그 유통업 하실 때 마진이랑 비슷해요. 물건 내가 10,000원에 파는데 이 제품 2,000원에 띄워봤다. 그러면 이제 8,000원이죠. 요게 마진이라고 하시잖아요. 여기 약간 공원이익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공원이익률은 어떻게 돼요? 네. 이익률은 이제 80%가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돼요. 공원이익 2,000원 버는데 총 2,500원 팔았을 때 몇 프로냐 하면 이게 0.8. 그래서 80%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공원이익은 2,000원, 공원이익률은 이렇게 80%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손익분기점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손익분기점이 뭐냐? 이거 매출에서 우리가 매출 지금 위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뭘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이제 변동비가 발생을 하고요. 변동비도 발생하고 이제 고정비도 발생을 하죠. 이 고정비가 발생을 하는데 이 금액이 0원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돈이 하나도 안 남는 시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볼게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난 이 정도의 이제 고정비를 지금 600만 원이라고 해요. 600만 원이고 내가 한 제품을 팔 때마다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이익이 한 제품 팔 때마다 여기 공원이익이 얼마였어요? 여기 2,000원이었죠. 하나 팔 때마다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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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해서 이렇게 해서 누적되겠죠. 어느 정도 되면 여기 고정비를 전부 다 커버하는 이 구간이 나와요. 이건 한 단위 팔 때마다 여기는 판매량이 한 단위 늘 때마다 발생하는 이익이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공원이익이 한 단위 한 단위 쌓여서 쭉 쌓여서 600만 원이 넘으면 뭐예요? 600만 원이 딱 되는 순간 여기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이게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손익분기점은 600만 원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넘는데 이 카페 매장이 10일이 걸렸어요.
그럼 이사장님은 그 이후에 버는 모든 공원이익은 다 이사장님 월급이겠죠. 이사장님의 사업소득이 되겠죠. 예. 공원이익이 남으면 다 사장님 거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창업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주 이게 중요한 포인트, 내가 돈 버는 포인트가 뭐다? 이 손익분기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익분기점을 한번 구하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손익분기점은 고정비를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됩니다. 아까 보셨죠? 요 차트 여기에서 아까 요게 이제 600만 원이 되는 고정비 레벨이었어요. 한 단위 팔 때마다 여기 2,000원씩 조금씩 올라가게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쭉 올라가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요 시점을 넘겠죠. 요거. 그럼 요걸 어떻게 구해요? 야, 600만 원을 내가 고정비를 커버하려면 2,000원짜리 몇 개 팔아야 돼? 아니, 2,000원짜리 몇 개 팔아야 돼?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해서 3,000잔 팔면 됩니다. 이 아메리카노 3,000잔 팔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3,000잔 팔려면 하루에 100잔씩 32를 팔면 3,000잔이 되겠죠. 그럼 이사장님이 안 하겠죠, 장사. 얘를 한 200잔씩 15일을 팔면 뭐될 수도 있겠죠. 이건 그 다음에 문제고, 손익분기점 우리가 이제 3,000잔을 팔면 여기서도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하나당 2,50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2,500원에다 3,000원을 곱하면 75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공원이익률로도 구할 수 있어요. 600만 원을 파는데 아까 우리가 공원이익률이 80%라고 했잖아요. 그 600만 원을 이것도 동일하게 80%로 나눠주면 750만 원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도 구하셔도 되고 저렇게도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과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봤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손익분기점이 알려주는 그 정보량이 꽤 중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높다, 이 말은 되게 돈 벌기 어렵다는 말이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높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고정비가 높아도 그럴 수 있고요. 이게 고정비인데 고정비가 매우 높아요. 아까 여기 600이 있었는데 이게 1200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2,000원짜리 몇 잔 팔아야 되죠? 네, 6,000잔 팔아야 되죠. 여기서 3,000잔만 팔면 되는데 여기 6,000잔 팔아야 돼요.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혹은 예를 혹은 고정비는 여기 동일한데 반대로 손익분기점에 대한 판매량이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여기서는 80%가 남지만 만약에 이게 그 판매 단가를 내가 1,5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0원이 남겠죠. 그러면 1,500원에서 1,000원을 나눈 숫자는 그럼 약간 공원 인근 6.7%가 되고, 그리고 공원 이익은 1,000원이 되겠죠. 그럼 이 1,000원짜리로 600잔만큼 가려면 아까 한 번에 한 잔 팔 때 2,000원씩 벌었는데 딱 그만 반만큼밖에 못 벌겠죠. 더 오래 걸려서 이 600만 원이 되는 시점에 공원이 이게 합이 발생을 하겠죠. 네. 아마 이렇게 만약에 되게 되면 이 사장님은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이게 한 달이라고 보면, 이거 한 달 내가 이틀 버는 것만 내가 가져간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죠. 투자한 돈도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투자비까지 고려하면 이 사장님은 한 10일 내로는 손익분기점을 커버하고, 나머지 10일로 본인이 이제 투자한 돈의 일부 감가상각비 정도를 회수를 하고, 나머지 10일이 본인이 일을 한 거에 대한 인건비 정도를 회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10일 정도의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는 이 사업 구조를 가져가시면 제일 좋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매출액이 높다,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여기서 이 내용을 보셨으니까 매출에서
연동비를 차감한 공원이익이 있는데 이 공원이익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뭐가 있어요, 사장님? 예, 고정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금액이 많겠죠. 낮으면 낮을수록.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좀 애매한데. 고정비가 낮은데 고정비도 낮고 공원이익이 높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설비 투자나 아니면 사람도 적게 쓰는데 하나 팔 때마다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으나 통상 그렇지 못할 거예요. 아마 내가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초기 투자비가 높겠죠. 그리고 그게 그 감가상각비를 내가 투자비를 매년 나눠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투자비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이익이 매출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적절한 수준을 정하는 것이 이제 사업의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오늘 한번 아주 간단한 부분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통상 이렇게 단일 메뉴만 파는 경우가 아니니까 이 여러 가지 메뉴를 파는 경우에 손익분기점 구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 내용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